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줬던 코인 시장이었죠. 분위기 지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세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7,0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주말 사이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전일 대비 2.6% 오른 2조 8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52% 급증한 채 650억 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름 가파른 유동성을 어제 오늘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현재 31점까지 올라온 채 지난주 10점대에 머물렀던 극단적 공포 구간을 탈피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의 시즌은 아직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17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 ETF의 유입량은 어떠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들이 계속해서 현물 ETF를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발 현물 ETF의 유입량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됐던 촉매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60.6%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이더리움이 8.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떠한지 전반적인 가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3%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인 채 86,700달러 선을 달려가고 있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전일 대비 3.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름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2,000달러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2,070달러 선을 이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두 종목이 있겠죠. 솔라나와 체인링크를 체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전일 대비 5%대 가격 상승을 보여줍니다. 솔라나는 138달러 선을, 체인링크는 1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중국 계열 코인들은 약간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BNB는 약보합권액,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홀로 5%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했다는 소식들이 좀 강하게 전해지면서 중국은 확실하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죠. 이러한 여파 때문일지 일단 중국 관련 코인들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 있었던 시장 안에서의 핫 이슈와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핫 이슈는 결국 루머로 판정되긴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 트위터에서 하나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백서가 벽 한켠에 걸려있는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지만 영상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해당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AI 영상이 제작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것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 영상이 아닐까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시작된 가격 변동성, 오늘 새벽까지 잘 유지해준 채 87,000달러 선 가격 회복에 나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 랠리가 개최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미 코츠 CEO는 하반기에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통화 공급 속도 조절이 나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현재 보시는 건 비트코인 반감기별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과거 반감기 때와 마찬가지로 피크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구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해서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왔을 때 대입을 해보자면 이번 피크 사이클에는 60만 달러 이상까지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시장에 추가적인 촉매제가 재어졌던 건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이었습니다. 보통 일요일쯤 되면은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곤 하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보통 매수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말에도 세일러가 글을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오렌지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적었는데 여기 동그라미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시간들입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로 직결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로 사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기다려보시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촉매제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격 구간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85,000달러의 주봉 마감이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 사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87,000달러까지 올라간 비트코인인데 이번 한 주 내내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85,000달러가 나온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사이클 안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1월에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최저를 찍었다가 지금 3월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 해당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충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 쪽의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안에 보유량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래소 안에서 보유량이 없다는 건 내가 이더리움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본인들의 개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이체시켜서 당분간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보통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100개에서 1000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지난 3일 동안 12만 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보유한 것도 체크가 됐고요. 최근 가격 약세가 강하게 이어졌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온체인 지표와 함께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XRP 리플의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투자자의 증가율이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채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3달러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일 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신규 주소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투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일가인 WLFI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량으로 멘틀이라는 코인을 다시 한번 재매수에 나섰는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리스트 보시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멘틀을 추가적으로 보유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체인링크나 WPTC, 이더리움과 같은 종목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도의 흐름보다도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트럼프 일가가 따라가고 있는 코인들의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도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 일가도 현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한 이후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되려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전까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최근에 잠잠하다 싶었더니 주말 사이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본인이 출시했던 밈코인이죠. 트럼프 코인과 관련된 언급을 내놨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코인이 가장 멋있는 것 같다라는 글을 남기자 오늘 장중에 트럼프 코인이 홀로 10%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기준으로는 알트코인들 안에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본인의 밈코인을 다시 언급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주요 물량 락업 일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의 언락 일정들이 있습니다. 코인이 언락된다는 건 묶여 있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혹은 추가적인 변동성과 함께 되려 가격 상승의 촉매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월드코인이나 프라임 그리고 옵티머스와 같은 코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의 적지 않은 비중들이 이번 한 주간 언락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잘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